네, 안녕하십니까. 웰스타 관심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하이브라는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근데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하이브 2.0이라는 종목이 있나 싶지만 그냥 하이브죠. 그런데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지금 이제 하이브 내에서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2.0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로 5%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미니진 어더 대표 해임. 네, 미니진 하면 언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죠? 이 뉴스만 나오면, 막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자님들이 하이에나처럼 이제 하이브의 뉴스를 물고 뜯고,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호재냐, 악재냐? 좀 시끄러운 거는 솔직히 좋지 못한데, 그래도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일단은 명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뉴진스 팬심, BTS 팬심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다 하이브 2.0과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미니진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호재는 미니진 때문이 아닌데, 이제 뉴스는 덮고 있죠. 기자님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진짜 호재가 뭔지, 그리고 왜 지금 하이브를 봐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사 투자자물 웨스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이제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시크릿 종목으로 조용하게 우리가 저 몰래 몰래 가져가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여러 많은 분들의 좀 사연을 좀 듣습니다. 그쵸? 정말 눌린 종목들이 많아서 이거를 정리하고 하나만 가져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반기에는 하이브를 왜 봐야 되는지, 그죠? 이게 시총이 일단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아니라 100 종목, 그 50위권입니다.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엔터를 보는 시각이 기존에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진짜 지금 봐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 하이브 2.0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일단은 웨스턴 마켓 인사이트 너무 엔터주들이 상반기 내에 계속 눌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었는데 제가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엔터주 언제 반등할까요? 그쵸? 특히 제가 하이브는 엔터주 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사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종목을 물론 봐도 좋지만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종목은 역시나 하이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엔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즘 엔터 기사 뉴스면에는 하이브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 상황이고 이때도 BTS 진이 전역하는 것은 좀 기대 사항이지만 역시 어두워 좀 미니지 테이프가 워낙 언론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시끄러운 거 사실은 좀 그닥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원래는 조용조용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도 제가 엔터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인정하듯이 그리고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방산 쪽은 워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전설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소가 조금 아쉬운데 요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요거 이제 짬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장기적인 어떤 비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감이 좀 들기도 하죠. 네. 어쨌든 요거 마켓 인사이트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엔터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 이제 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요 내용이 해당되니까 제가 관심 종목을 올리겠죠. 괜히 올리는 거 아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하이브 일단은 이제 뭐 차트 우리는 뭐 어쨌든 네, 투자자의 입장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한 번은 뭐 다들 그렇지만 한번 바닥을 좀 쳐주죠. 예, 쳐주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뭐 이 종목은 이제 20만 원 미치면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17만 원 밑에는 이제 너무한 거죠, 솔직히. 예, 너무한 거고 그리고 18만 원 밑에도 정말 이거는 기회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고요. 지금 요거 이제 아까는 3%대인데 지금 뭐 2%대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무조건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지, 그렇죠? 물론 뭐 미니진 때문에 시끄럽다. 뭐 이런 점은 아직도 좀 해소돼야 되는. 어차피 뭐 이제 더 이상 뭐 미니진 얘기는 이제 나올 건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61선,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진 못해요. 그죠?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5일선을 유지해주면서 61선에서 찍고 조금은 약간 조정을 받는 흐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의 흐름은, 그죠? 21선, 61선,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오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 주봉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거는 상장 전부터 봤죠. 그죠? 그래서 보통 창투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단은 빅히트였습니다. 이때는 뭐 솔직히 방탄소년단 BTS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솔직히 이때는 이해가 안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방시혁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죠. 네. 이게 대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일개 엔터사가. 과연 그 성장 스토리.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최고점은 42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때는, 어쨌든, 플랫폼. 아니, 엔터사가 플랫폼이 맞나? 그때도 제가 의문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좀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뭐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방탄소년단 BTS 없으면 솔직히 누가 매출을 메꿔주나요? 그죠? 실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군대 가나마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사실 뭐 어두운 미니진 대표의 역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전에 다 분석을 해드렸고, BTS의 공백 시기에 뉴진스가 혜성처럼 떠올랐죠. 물론 뭐 BTS 여동생이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팬덤 이쪽은 엔터는 팬덤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역할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 없을 때 뉴진스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죠?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사실 딱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도어 대표 민리진 대표에게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좀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그죠? 이 레이블이란 말이 하이브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벌집처럼 막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 레이블이. 근데 이제 어도어 대표 민리진 이제 대표 아닙니다. 어쨌든 민리진한테만 혜택을 많이 줬어요. 정말 주식 지분도 원래는 100% 하이브 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시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줘서 20% 지분도 획득하고 이런 혜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잘 키워라 란 얘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레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난하게 이제 그 어도어만 미니지 대표에게 대표직도 주고 운영도 맡기고 그 다음에 프로듀싱 제작까지 맡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영권 탈취 의혹까지 생긴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 말장난이었는지 근데 이게 뭐 정황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이제 안 좋은 흐름이 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이었고, 이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엔터주가 계속 눌리고 눌렸는데
그런 사이에, 그쵸? 역시나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그쵸? 저만 냄새를 맡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 오전만 해도 외인들이 막 누르는 척 했어요. 이게 누르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보는 관점, 저도 하이브는 상장 때부터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당연히 보죠.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반등할 수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투자를 하면은 이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시점이 됐는지, 타이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주식과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과연 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사실 뭐 시크릿 종목이라고까지 얘기를 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때가,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의 실적, 그쵸? 일단 기본적인 분석은 다 해야죠. 그쵸? 일단은 매년 그래도 우상향합니다. 사실 뭐 올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매출이 매 분기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적이 그래도 그쵸? 다른 엔터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쵸? 다른 엔터주들은 그냥 엔터주 중소기업으로 머물러 있지만 하이브는 대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통이라고 했죠, 제가? 성장통. 그러니까 그동안 정비가 안 됐던 거, 문제가 사실 있었겠죠, 그죠? 예, 성장은 매우 매우 했으나 그 안에는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도에서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레이블이라는 것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도 대표, 민희진 대표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죠. 절대 이거는 뭐 제가 팬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은 사실은 그닥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그래도 매출은 좀 됐지만 근데 단기순이 여기서는 좀 많이 못 미쳤죠. 그렇죠? 뭔가 투자가 더 이뤄지고 이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서 아쉬웠던 것, 특히 실적에서 아쉬웠던 것은 뭐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주고 있는 게 뭐다? 민희지 대표는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뭐 이제는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하이브의 주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은 역시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시혁 대표. 이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분은 국내 가요에 관심이 옛날부터 이렇게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어디를 본다? 미국, 그렇죠? 북미, 유럽. 이쪽이 주요 관심이에요, 이분은. 음? 대표가 그러니 당연히 방향성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선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이게 먹힐까? 제대로 될까 안 될까입니다. 그동안 엔터주가 좋지 못했던 거는 아시아에서는 성장을 했지만 가능성 그쵸 충분히 일본에서도 선발해서 잘 됐습니다. 일본에서 JYP 같은 경우는 니주라고 해서 근데 미국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JYP가 미국에서 실패하면서 엔터주가 사실 꺾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뭐 동업자이면서 또는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방시혁 의장은 과연 하이브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이브는 정말 저의 상식을 그동안의 엔터주의 이런 상식을 많이 깨왔고 과연 이번엔 될까? 근데 그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의 호재예요. 민희진한테 가려져 있지만 진짜 호재는 따로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2분기에는 그동안 이제 사실 뭐 새로운 그룹을 키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그게 실적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것만 봐도 바닥 탈출하는 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뭐 민희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민희진 대표는 또는 뉴진스 뭐 팬덤은 민희진 뭐 무시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팬덤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네, 어쨌든 뭐 실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게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또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하이브 2.0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2.0.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고 많은 레이블이 하이브 내에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실 SM도 하이브가 레이블로 그렇죠? 예,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일단은 카카오로 넘어갔죠. 그래서 카카오는 억지로 SM을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어쨌든 뭐 그건 차치하고 일단 하이브가 발전을 했지만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문제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주 성장의 이유가 멀티 레이블인데 여러 레이블이 하이브 내에 좀 자회사처럼 하나둘씩 모여갔지만 사실 이 안에도 제가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하이브의 문제점은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니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 레이블 체계가 좀 더 정교하지 못했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왜 유난하게 어도한 문제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레이블들은 경영과 제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어도어만 유일하게 경영과 제작을 한 사람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탈취 이야기도 나오고 자금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다른 레이블에서 봤을 때는 너무 특혜잖아요. 그죠? 원래 지분도 하이브 100%를 방시혁 의장이 자기 돈 빌려줘서 20%를 취득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희진 대표한테 많은 특혜를 줬던 겁니다. 그동안의 어떤 공헌에 대해서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 이상을 원했을 때 이것은 뭐 제가 뭐 CCBB를 가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하이브 2.0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하겠다. 그래서 음악 플랫폼 테크 기반입니다. 테크. 그래서 여기 원래 엔터인데 테크까지 들어갑니다. 플랫폼. 그죠? 플랫폼은 원래 빅히트일 때부터 처음부터 지향했던 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과정이고요. 음악 엔터죠. 이거 뭐 본업을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요즘 뭐 엔터 쪽에서 뉴스 나온 거 뭐 하이브밖에 없죠. 그 다음에 플랫폼.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고요. 그리고 테크. 이게 테크. 과연 어떻게 이게 영역이 넓혀질까, 발전할까라는 건데. 그리고 오늘의 진짜 호재는 현지화 전략. 그렇죠? 일본은 이미 JYP도 그렇고 이미 성공했어요. 아시아권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일본도 우리 시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제가 최근에 뭐 일본하고 좀 더 가까워야 된다. 이게 친일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이쪽에 비즈니스가 사업적으로 많이 엮여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다음에 어디입니까? 미국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진짜 이번 주 엔비디아 때문에 다들 그 눈치 보고 있잖아. 근데 그 눈치 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뭐 미국의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물론 제가 그쪽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봐야 되는 이유도 하나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그동안에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 물론 하이브도 일부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고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앨범이 덜 팔렸겠죠.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이쪽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앨범 판매도 더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티켓, 그렇죠? 콘서트, 스트리밍, 음원, 뭐 어쨌든 다 같이 좋아지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하이브 2.0을 하기 위해서 수장 대표까지 바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도 민희진 대표하고의 어떤 이런 것은 일단 좋지 않기 때문에 대표도 바뀌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라는 의미죠. 사실 뭐 어도 민희진 대표의 해임도 그런 의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2.0. 그래서 그동안의 멀티 레이블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 원칙은 뭐다? 경영과 제작, 프로듀싱은 별도로 한다. 이미 다른 데 사실 다 그렇게 했어요. 어도만 안 그랬을 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거 가끔 제가 보여드렸지만 요거를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뭐 여기는 뭐 처음부터 빅히트였죠. BTS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뭐 빌리프렌, 아일리시라고 해서 새로운 걸그룹이 여기도 나름 요즘 뭐 뉴스 나오면 다 하이브예요. 그리고 소스 뮤직에는 르세라핌, 그리고 플레디스는 뭐 옛날에 옛날이라서 조금은 그래서 애프터스쿨 뭐 뉴이스트 뭐 전통의 사실 엔터죠. 그래서 그 빅3 다음 정도 되는 그런 엔터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하이브 산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은 여기 제일 많아요. 플레디스에. 그리고 코즈 이거는 지코라고 하죠. 지코. 예, 그 원래 랩하는 그 분이죠. 그래서 엔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코도 사실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어도죠. 그래서 여러 레이블 중에서 사실은 어도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유난하게 여기가 시끄러워요. 왜? 물론 뭐 뉴진스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도한테 그 민진 대표한테 대표권, 그렇죠? 경영과 제작을 다 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레이블 체제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 해임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 팬심으로 보는 건 아니다. 팬덤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 해결책이다.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나긴 미니진 사과에 초점을 맞추는. 물론 뭐 당구가 더 시끄럽겠죠.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61선에서 눌렸어요. 사실은 이건 기회인 거죠. 사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미니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니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어쨌든 하이브 재팬 그죠? 이쪽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건 뭐 일단 뭐 JYP에서도 이미 성공했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물론 일본이 우리랑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뭐 중국보다는 사실 일본이 좀 더 정서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인종적으로도 가깝고 언어적으로도 가깝죠. 이거는 뭐 제가 절대 뭐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시장이 우리한테는 좋은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친일 프레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시장이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라든지 음악 쪽은 굉장히 좀 큰 시장이죠. 여기가 인구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이브를 봤을 때는 아시아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바탕이지만 방시혁 의장은 항상 어디를 쳐다봐요? 미국입니다. 미국. 원래 이 방시혁 의장은 국내 가요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JYP 박진영 이분이 이제 그 스카우트 했죠. 그래서 뭐 박진영 얼마나 옛날부터 유명했습니까? 근데 뭐 방시혁은 그 당시에도 뭐 비닐바지 입은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뭐 누군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가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관심 어디? 북미 또는 유럽 이쪽입니다. 이쪽이 원래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이브 유니버설이 그죠? 요게 그냥 요쪽에 있었습니다. 요쪽에 있었는데 하이브 아메리카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하이브 아메리카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뭐 방시혁 의장 얼마 전에 뭐 베버리 힐즈에서 물론 뭐 여기 무슨 뭐 썸씽 비슷하게 해서 조금 그래도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미국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미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죠? 원래 주 관심은 이쪽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뭐 항상 지금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한국보다는 아시아보다는 미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도 관심이 있는 거고요. 물론 하이브는 뭐 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이브 유니버설이 여기 하이브 아메리카로 들어왔어요. 예전에 이쪽에 있었습니다. 대표도로. 근데 하이브 유니버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미국의 신인 걸그룹이 하이브 유니버설 요쪽 소속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라 개펜 레코드 여기랑 합작을 해가지고 하이브 유니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좀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 이타크홀딩스, 그래서 빅머신 레이블, 그죠? 빅머신. 야, 이거 딱 봐도 약간 좀 남성적이죠, 빅머신. 역시 컨트리송.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가 초기에 활동합니다. 물론 뭐 지금은 워낙 슈퍼스타가 돼서, 월드스타가 돼서 별도로 활동하지만,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에요. 이타크홀딩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린 거는 SB 프로젝트라고 해서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 저스틴 비버라든지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국 쪽까지는 제가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 이거 멕시코나 이 남미 쪽이에요. 야, 이 지금 하이브가 지하는 쪽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 이쪽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시장, 아시아 시장도 중요하지만 주로 타겟은 북미, 유럽이란 겁니다. 그리고 남미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엔터의 그런 범주를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의 기존의 틀을 많이 깨친 그런 종목입니다.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고요. 더 이상 관심 가질 게 없어.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어. 이러면 사실 더 이상, 그쵸?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갈지가 사실 지금 저의 관심이에요. 의문입니다. 어디까지 갈지가. 일단은 이제 하이브를 이해할 때 레이블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어도의 문제가 불거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하면 좋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하이브 2.0이다. 그렇죠? 레이블 제작과 경영은 분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진 헤임은 호재냐, 그죠? 오늘 뉴스이기도 한데 어제 이것 때문에 5% 올랐다, 시외로 5% 올랐다,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심으로 보는 게 미니진이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유리벽을 깼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게 우리는 한국 투자자 입장이라고 했죠.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팬심으로 들으신 분이 어쩌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브 2.0에서는 레이블에서 경영과 제작, 프로듀싱은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유난하게 불거졌던 이유는 민진 대표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도는 내 거 아니야. 그죠? 뉴진스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엄마야. 이게 물론 한 사람의 그냥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진짜 민지진 이분의 말씀대로 그냥 직장인, 근데 사실 이분이 일반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푸념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분이 맡은 직책이 대표였단 말이에요. 자회사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지진과 그죠? 하이브의 CEO, 그렇죠? 전문 경영이죠,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 2.0으로 바뀌면서 전 대표가 바뀌었죠, 그렇죠? 새술은 새 부대. 그리고 어도도 대표하고 제작은 분리하자. 이런 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나긴 민진사가 이제는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요거 기사 내면은 대박 터치고 하니까 열광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여자니까, 그렇죠? 직장이니까 요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재미를 봤어요. 특히 최근에 연예계 기자들이 좀 하이브 외에는 기사거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진 많은 나무에 이렇게 바람 잘 날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큰 거는 좀 지나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미니질한테 가려진 진짜 호재. 예, 제가 아까 레이블 중에서 예, 하이브 유니버설, 그죠? 예, 방시혁 대표. 하이브는 아시아 시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본 바탕이죠. 우리 바탕이지만 예, 미국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 이쪽이 주요 타겟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첫 번째가 이 하이브 유니버설 그리고 예, 캣차이입니다. 캣차이. 미국 선발.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도 다큐로 방영되고 있죠. 그래서 예, 그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뭐 그 뮤직비디오라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첫 그룹 예, 미국에서 선발했어요. 근데 예, 국적은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보면 예, 이게 다양합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도 예, 음악적인 재능, 옛날부터 한국 사람이 예, 가물을 즐겼다고 하죠. 한국도 그런 재능이 있지만 전 세계를 뒤져보면 그런 재능이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딱 좀 눈에 띄죠, 그죠? 눈에 띄는데 딱 피부도 까무잡잡해서 이분은 이제 인도 그러니까 뭐 국적은 인도가 아닌데 그가 이제 태생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죠. 이쪽도 보면 음악에 대한 아주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인도가 부상하고 있고 워낙 인구도 많고요. 예.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이분은 필리핀계입니다. 필리핀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필리핀 사람을 조금 알았었는데 정말 노래 좋아하고요. 정말 뭐 한국 아이돌에 대해서 정말 왜 저렇게 좋아할까? 사실 저는 뭐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거나 사실 이게 뭐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뭐 제 나이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이쪽 업계를 좀 알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정말 상상 외로 좋아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도 정말 좋아하고요. 예, 노래도 잘합니다. 이분은 이제 필리핀계예요. 그래서 인도 필리핀계. 그리고 좀 다양한 인종과 여기는 또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인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음악과 예능에 유난하게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재능 있는 인재를 뽑았다라는 것을 좀 솔직히 느꼈고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이다 보니까 이제 비주얼도 많이 좀 봤죠. 그죠? 아무튼 인기라는 것은 이제 비주얼도 좀 아이돌이다 보니까 비주얼도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그 다음에 다양한 재능 거기다가 비주얼까지 굉장히 좀 공을 들인 티가 나요. 그리고 좀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제가 엄청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노래 곡 하나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사실 이게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기도 해요. 이건 다 투자 아닙니까? 그죠? 좋은 노래 만드는 것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좋지 못했던 것들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비 뭐 이런 것도 들어갔을 거고. 근데 3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JYP는 이것을 실패를 했어요. 미국의 현지화를 실패했지만 하이브는 이거는 저는 이미 뭐 된다 감이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사실 요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가 종목을 보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관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결과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빌보드 차트 아직은 뭐 100위권 밖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데뷔 앨범이란 겁니다. 그렇죠? soft is strong, 그렇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여성 걸그룹하고 좀 맞죠. 그리고 그런 컨셉인데 빌보드 한 100위권, 110위권인가 그래요. 근데 데뷔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다. 이거 차츰 이제 아직은 오늘 이게 처음 뉴스 나왔습니다. 좀 솔직히 미니진한테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위권 안에 들어가고 정말 빌보드 상위권 들어가면 근데 지금 이게 분위기가 정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요거는 확인하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드려지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미니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예, 하이브 주가는 일부러 누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숨겨왔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이제 가능성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니진의 대표 해임도 악재 해소로 보면 호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화 성공 석세스 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요거는 계속 확인하고 빌보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플랫폼 위버스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이제 사실 디어유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버스랑 비교해 보면 이거는 너무 차이가 좀 납니다. 일단 위버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이거 천만이에요. 천만. 네, 천만이 넘고요. 예, 비교를 하면 디어유하고 위버스 매출입니다. 매출이에요. 근데 아직 위버스는 이거 정보 유료 안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지금이 8, 9, 10, 11, 12. 그죠? 예, 하반기에 이거를 유료합니다. 하반기 유료화도 안 했는데. 그래서 팬 플랫폼이 뭐냐? 여기에서 뭐 이제 다시죠. 굿즈. 그죠? 예, 이 유명 스타의 뭐 사인 들어가는 뭐 티셔츠라든지 뭐 앨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상품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리죠. 그만큼 매출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오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 아이돌하고 그렇죠? 뭐 채팅도 같이 하고 뭐.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게 일부 이제 하반기에서는 일부 유료화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앞으로는 더 하겠죠. 지금 뭐 23년도에 3,379억 이것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오는 757. 그리고 위버스가 훨씬 더 대단한 게 여기에는 뭐 전에 아리아나 그랜데가 그죠? SB 프로젝트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별도 개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데 아리아나 그랜데라든지 뭐 저스트 비버는 원래 지금도 아직 있고요. 이런 유명한 미국의 팝스타들도 많이 대거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BTS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팬덤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디올는 이제 미국에 현지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버스가 워낙 꽉 잡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는 국내 시장, 아시아 시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타겟이 아닙니다. 미국과 남아메리카, 유럽, 전 세계가 타겟이에요. 시장이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시혁 의장 뭐 솔직히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생각이 크게 다른 거예요. 머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엔터에 대한 어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계속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어유 시총이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디어유가 좀 시총이 조금 5천원 밑으로 좀 내려갔어요. 근데 그냥 반올림해서 5천억이라고 하면 단순 계산해도 한 5배 이상 나옵니다. 그죠? 5, 25. 근데 단순 비교고, 근데 사실은, 이게 유료화되고,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될 거예요. 디오이보다는. 워낙 유명한 팝스타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계산해도 요 위버스 하나만으로도 3조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이상된다. 그 이상 됩니다, 사실은.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시총이 하이브가 지금 6조 정도 되나요? 그래서 위버스 역시 플랫폼이란 거. 왜 플랫폼인가? 하이브라는 어떤 요 자체도 플랫폼이지만 이런 플랫폼 요것도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하반기에 유료화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그쵸? 원래 뭐 BTS로 시작했죠. 빅히트.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예전에 마켓인사이트에서도 왜 엔터주가 좋지 못하나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스타들은 많은데 슈퍼스타가 없다라는 거죠, 국내. 그죠? 블랙핑크라든지 BTS. BTS는 뭐 사실 뭐 군대의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은 G는 이미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TS는 누가 봐도 혼자 활동, 물론 뭐 워낙 재능들이 좋기 때문에 개별 활동을 하면서도 뭐 싱글로도 이렇게 뭐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누가 뭐래도 BTS는 그룹이죠. 그래서 10월 17일 역시 하반기네요. 그죠? 예, 이제 한 50일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BTS 멤버도 언제 전역하는지 날짜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예, 일단은 오늘 날짜로 해서 50일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좀 두 달 안쪽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이홉이 전역을 하면 기존에 사실은 혼자 활동하면 좀 외로워요, 그죠?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뭐 둘만 돼도 뭐가 유닛이 됩니다, 유닛. 아까 제가 뭐 애프터스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뭐 오렌지 캐러멜이었나요? 예, 그 유닛으로 이렇게 별도 활동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혼자보다는 둘이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좀 더 낫고요, 그죠? 예, 혼자는 솔직히 좀 외로워요. 혼자도 잘하고는 있지만 둘이 활동하면 이렇게 유닛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엔터주로 누르고 있었던 뭐 악재라면 악재고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미니진 사가의 거의 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주가가 눌려 있을 때 사실 이건 뭐 시크릿 종목으로 뭐 한국하고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갈까도 했었는데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이 뭐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렇죠? 하이브를 이야기할 때 하이브가 게임도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이브가 게임을 했냐? 사실 게임업으로 진출한 지는 작년 이제 얼마나 안 됐습니다. 1, 2년 됐는데 그 하이브가 게임 사업까지 하냐, 그죠? 사실은 이게 전반기의 실적을 깎아먹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조금은 약간은 취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하이브가 이게 뭐가 모질라서 그죠? 뭐가 아쉬워서 게임 사업을 하냐,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BTS가 군대 간 거, 그쵸? 그러면 그 매출 누가 메꿔줄 거야? 물론 신인 그룹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원래 하이브에서 게임 사업을 한 것은 IM입니다. 하이브 IM. 여기서 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엔터가 이제 실적이 좋고 나쁘고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해주기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예전에 이제 게임 종목들이 좋을 때는 게임사들이 엔터사들을 아무래도 게임 회사들이 뭔가 자금력이 좋으니까 엔터사들을 그렇죠? 엔터 업종들을 막 인수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 엔터랑 게임사랑 같이 하냐? 라는 건데 일단은 홍보할 때 아이돌이 스타가 홍보하면 훨씬 더 낫죠, 그죠? 얼마 전에 클랩튼도 뉴진스가 홍보를 해줬습니다. 물론 뭐 다 당연히 뭐 대가는 있었겠죠.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기죠. 그리고 게임 내 캐릭터를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로 하면 더 좋아하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 기본이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I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이런 음원도 IP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돌 스타들도 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게임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걸로 홍보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근데 하이브의 비전은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게임사들이 조금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향후에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면 이쪽도 좋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향후에는 요것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가시게 보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탄을 장전하고, 그죠? 글로벌 게임사로.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돌을 활용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하이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예, 이것마저도 보완한다. 그것이 사실은 하이브 2.0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좀 포기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면 음원, 앨범도 더 판매가 늘어나겠지만 게임 서드도 좋아진다는 것에서는 이것도 한번은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하이브의 힘, 강력한 팬덤, 그렇죠? 레이블, 리버스, 거기다 게임, 하이브 2.0, 그렇죠? 네, 어쨌든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의 그 마케팅 사이트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엔터의 지금 문제점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다 보완한 게 사실 하이브 2.0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